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고요. 네, 아주 그럼 잘 보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등 시 매도 대 저점 매수 공략, 현재 유효한 전략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우선 지난주에는 투심이 너무나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두 번째 투매에는 맞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나흘 동안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좀 숨고르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이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두 번째 투매에는 맞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금의 매수와 외국인 맞아요.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가 네.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한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투매에 맞서거나 보유 관점에서의 전망으로 시장을 대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 이후에 과연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그래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정받을 때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에서 이번 주 맞아요. 시장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외환시장입니다. 환율. 저는 개인적으로 외환시장은 지금 현재의 시장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주식시장 아마 장 개시 전에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주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셨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월요일장에서는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시장을 열어보니까 보합에서 강보합 정도의 출발 이후에 밀리는 흐름으로의 주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외환시장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아침 시초가에 한 2원 정도 하락 출발해서 종가는 한 4원 정도 플러스 그러니까 올랐죠. 1,437원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죠.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FOMC 회의에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동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네.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원론적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달러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특이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시간을 좀 되돌려가지고 2016년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시장도 지금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마 이 시간에 한 2, 3개월 전쯤에 트럼프 그 대선 이후의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 대선 이후의 시장이 한 달 정도 디커플링 되어진 상황 하에서의 동조화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는 미국의 상승 여력의 흐름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는 그렇고요.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2016년도 11월, 12월, 1월의 상황의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2016년 11월에 미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가 이때에도 당선이 됐어요. 이때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14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던 환율이 1,21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때에도 원화 약세 현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의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전반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1,210원 정도의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하락 과정, 1,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이후에. 그러면서 지수는 2,5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금융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아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주식시장은 바닥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 라인에서의 가격대가 1,444원 근처 수준에서의 가격이 고점부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437원 고점부 근처의 가격이 거의 진입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이 1,444원 부근에서는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만큼의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환율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달러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시장이 상승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궁극으로는 시차를 두고 길지 않은 시차를 두고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을 예상하고 있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흐름 또한 네. 지금 반등시 매도이냐 아니면 조정받을 때 지금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첫 번째 환율 시장은 답은 알고 있다란 개론적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길 때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시 매수가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에서의 시장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데도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외인의 매도 때문에 탄력받지 못하는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흐름은 분석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이 미국 시장과 함께 상승 여력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앞서 금리 동결 전망도 네. 가능성도 좀 점치고 계신다라고 해서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우선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디에서 또 시그널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물론 반등시 매도 저점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네.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이 종목도 한번 사보고 저 종목도 한번 사보는데 대부분 사봤던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계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의 수가 많게는 20, 30개 종목, 작게도 10개 종목 내외. 네. 저는 50개 이상 종목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스크롤을 내리다 그 종목을 다 확인을 못하고 이 종목은 분명히 내가 사지 않았던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이 내 계좌에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종목수가 많아집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는 지수 연동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 실현 하다 보니까 주식수보다 현금 자산이 높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변경하고 이러한 형태로 시장을 대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 시장이 바닥을 찍고요. 네. 상승 초입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에는 종목수를 최대한 압축해야 돼요. 압축.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모습이 개별주와 테마주와 흐름에서의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오늘 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었지만 네. 시장이 이러한 흐름들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시세 흐름에서의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될 때는 핵심된 지수 관련주 이러한 압축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을 교체하고 압축하고 편성을 다시 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수도 좋고요. 반등시 매도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될 부분은 내 계좌에 있는 종목수를 압축하고 슬림화시켜서 가는 흐름의 패턴의 종목을 사기 위한 대응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종목수를 최대한 압축해야 할 타이밍이다. 저희가 저점 매수, 반등시 매도를 하기 전에 우선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방향성으로 압축을 해야 할지 우선 지수 관련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이 그쵸.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네. 그럼 정답이 나와 있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반도체가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 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럽다. 네. 주가 탄력 면에서 나오고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들, 장비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후에 이제 그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이제 가치주 한 20%, 성장주 30%, 그러니까 반도체 50, 가치주 20%, 성장주 30%로 진행하는 구성으로의 종목 수는 한 3종목에서 많아야 5종목, 아주 많아야 5종목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목수는 한 3종목 정도가 가장 최대 효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하는 형식으로 종목수를 좀
진행하는 이러한 대응 전략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압축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 3종목에서 5종목 네. 최대한 압축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반도체 장비주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수급에서는 외인과 연기금의 동향 체크해 주셨거든요. 네. 이번 주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연기금 여전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한 1,400 정도 매수를 네, 했어요. 그랬죠. 최근 내에서 한 3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매매를 가장 잘하는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 투자 관점으로 판단해보게 될 때. 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시장의 속성을 잘 들여다보는 집단이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지수가 움직이기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운용을 하는 형태에서 매수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선물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장에서 소폭 매도를 했어요. 700억, 800억.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매수 동향을 보게 된다면 하루에 한 4, 5천억씩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매도 나온 것은 그냥 관망 수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를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도 여전하게 유효한 상태에서의 긍정적으로 방향을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 연기금도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단기 조정권 내에서 머무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는 있지만 단기 조정 이후의 상황은 상승 전환하는 상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매 동향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에 더불어서 매매 동향 면에서도 역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다. 이런 전망을 좀 높게 점쳐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시장에서 워낙 우리 시장에 숙제가 많았는데 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지워지는 시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게 된 시발점은 지난 8월이죠. 네. 엔캐리 자금의 이탈.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월 들어가서 미 대선 불확실성. 세 번째는 정치적 불안, 국내 정치적 불안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완전하게 희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 위험도에 대한 충격이 완화됐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희석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의 악재가 시장에 새롭게 돌발되면서 악재로서 부각되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게 상승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내용에서의 악재,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로 모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은 추가 하락에 대한 제한적 형태,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서 반등시 매도이냐 아니면 지금 조정받고 있으면서 단기 조정권에 들어왔지만 조정 시에 매수이냐 저점 매수이냐라고 판단해보면 앞서 열거한 서너 가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점 시 매수가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 대응으로서의 접근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더 낮게 점쳐지는 지금 네.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궁금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네네.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 강달러 기조 그리고 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것과 좀 통하는 부분인데 네.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36 계속 부분적으로 강세, 고금리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2월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동결을 대부분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리가 딱 잡혀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2월과 1월에는 이제 재정 정책 측면에서 금리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결하는 과거 선례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구 정부,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정부가 바뀌는 차원에서 금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금리 정책을 발현하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이나 3월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 정책을 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전반의 흐름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지금 현재 4.36 10년 국채 그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이번에 인하할 것이라는 분위기인지 또는 동결할 것이라는 분위기인지 읽어낼 때는 스프레드를 봅니다. 그쵸. 기준금리와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이 스프레드를 판단하거든요. 4.36과 4.75면 0.4입니다. 통상 4%대의 금리 수준에서 스프레드는 0.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그 이번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결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채권 참여자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시장에 충격이 일정 부분 나오겠죠. 그쵸. 왜냐하면 인하를 기대했는데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시장은 1차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서의 1차적 출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주식을 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출렁임이 있을 때. 동결을 해서 시장의 충격파가 일시적으로 나올 때 저점 매수 기회가 이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FOMC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정말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이번 12월 FOMC도 그렇고 네.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좀 중단하는 게 아니냐, 횟수를 확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내년까지 내다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할 때요. 뭐 계속 FOMC 회의마다 인하한 적은 없습니다. 한 두 번 하고요. 그렇죠. 한 두세 달 쉬고요. 쉬고. 또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일부 인상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쉬더라도 인하의 기조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빅 이벤트죠. FOMC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시장 어느 변수에 좀 집중을 해야 할지 변수 점검 그리고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과 같은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정시 테마주라든가 또 테마주 중심, 뭐 초전도 양자 컴퓨터 네. 같은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정책주 일부 반등이 흐름이 진행되는 전체 시장에서의 소형주 내에서의 흐름들이 내일장 그리고 수요일장까지의 흐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정체되거나 일부 조정받을 가능성, 소폭의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FOMC가 있는 이번 주 후반부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을 때 저점이 나올 것이고 저점이 나올 때 우리가 대형주를 사야 된다는 전략적 대응으로의 접근을 해야 될 네.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저점에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주식 비중이 시장이 약세 국면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50% 또는 50% 이하로 주식을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면 네. FOMC 회의에서 출렁임의 흐름이 나오고 저점 매수 기회를 줬을 때는 주식 비중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0%, 저는 100%가 시장이 좋을 땐 100%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50% 내외의 주식 비중에서 이번 장 흐름에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주식 비중을 70%까지 늘려주셔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서 종목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반도체 50%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주라고 한다면 뭐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제가 우호적으로 보는 성장 섹터는 게임 내에서의 종목들,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섹터는 여러 가치 섹터의 흐름들이 있겠지만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게임주와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5대 3대 2 정도로 532 정도로 해서 이번 FOMC의 출렁일 때 532 정책으로 해서 70%까지 주식을 가져가는 것은 어떠할까? 이번 흐름에 대한 전략적 포트폴리오와 스탠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제 첫 질문이 저점 매수냐 반등 시 매도냐였는데요. 이 FOMC 이후에 나오는 출렁임이 우리의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식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시기고요. 대신 종목 수 압축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50, 성장주 30, 가치주 20, 이 비중까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략도 저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